너 정말 부럽다. 잘생겼지, 너한테 잘하지. 진짜 부럽다, 너. 그 말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친한 친구끼리 늘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그 말에서 이미 알아챘어야 했는데.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35의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오래된 기억 하나를 천천히 꺼내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하게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지만 지수의 눈빛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 화면에는 카카오톡 대화방 하나가 열려 있었고 그 이름 위로 손가락이 멈춰 있었습니다. 은지. 20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언제나 한 세트로 불렀습니다. 지수와 은지, 은지와 지수. 같은 학교, 같은 반, 같은 꿈을 꾸던 시절부터 시작된 우정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다시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0살의 지수는 그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계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준혁과의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 지수는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이 기대가 될 만큼 행복했습니다. 준혁은 흔히 말하는 좋은 남자의 조건을 거의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하게 외모를 관리하는 그는 일주일에 4-5번은 꼬박꼬박 헬스장을 다녔고 옷 한 벌을 고를 때도 색감과 핏을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외모 때문에 지수는 연애 시절부터 남몰래 불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카페에 함께 앉아 있으면 지나가던 여자들이 준혁에게 시선을 주는 게 느껴졌고 회식 자리에 늦게 나타난 준혁의 여자 동료들이 눈빛을 반짝이는 것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한 번도 지수를 불안하게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왔고 지수가 피곤하다고 하면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대신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수가 우울해하는 날이면 준혁은 말보다 먼저 옆에 와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였지만 연애할 때보다 오히려 더 자주 데이트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드라이브를 나가고 계절마다 짧은 여행도 다녔습니다. 지수에게 결혼이란 사랑이 안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것이라는 걸 직접 증명해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는 오랜만에 은지를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오랫동안 수다를 떨었습니다. 지수는 자연스럽게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준혁 이야기, 여행 이야기, 사소한 일상의 따뜻한 순간들까지. 은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네가 결혼은 잘했지. 잘생겼지. 너한테 잘하지. 부럽다 너. 지수는 그 말을 들으며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자신의 행복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난 이 자리에서 지수는 그 웃음을 기억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은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욕망이었습니다. 은지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두 사람이 함께 해온 20년을 찬찬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은지는 눈에 띄는 아이였습니다. 똑똑하고 외모도 준수하고 말도 잘했습니다. 지수와 은지는 친했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은지는 지수가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 무언가 찝찝한 공기가 흐를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예민함 탓으로 돌리곤 했습니다. 지수가 좋은 성적을 받으면 은지는 웃으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은지는 괜히 사소한 것으로 트집을 잡거나 냉랭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지수가 첫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도 은지는 잠깐 침묵한 후 그래, 잘됐다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말이었지만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힘들거나 무너지는 날에는 달랐습니다. 은지는 그럴 때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달려왔고 다정하게 위로했습니다. 지수는 그 위로가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은지가 가장 에너지가 넘쳤던 순간들은 항상 지수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였습니다. 행복한 지수 앞에서의 은지는 언제나 미묘하게 한 발짝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 시절 은지의 생활도 적지 않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에 결혼했던 은지는 결혼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유는 상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변에서는 은지가 먼저 마음이 떠난 것이라는 이야기가 조용히 돌았습니다. 이혼 후 은지는 위자료로 마련한 전셋집에 혼자 살면서 작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혼자가 된 은지의 생활은 겉으로 보기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고 활발했으며 새로운 남자들도 꾸준히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함께한 남자들은 오래가지 않았고 관계가 끝날 때마다 은지는 무언가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지의 시선 끝에 언제나 지수의 남편 준혁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지수가 명확하게 깨달은 것은 이미 많은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된 이후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수는 행복했고 은지는 그 행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눈으로가 아니라 서서히 달아오르는 눈빛으로. 지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20년 우정이라는 이름은 때로 사람을 너무 오래 믿게 만드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에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다음 챕터 바로 이어갑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수도 그랬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 놓은 신뢰의 두께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작은 이상 신호들을 자꾸만 덮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수없이 많았던 그 신호들이 그 당시의 지수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혼 후 은지는 한동안 잠잠하더니 어느 날 지수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소리에 기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집도 자기 소유가 있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며 무엇보다 자신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들어가도 아침이 다 돼서 연락해도 어디 있었냐고 따지지 않는 남자라며 은지는 연신 웃어댔습니다. 지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진심으로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친구가 힘든 시간을 지나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게 기뻤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그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는 방식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기쁨보다 과시에 가까웠습니다. 남자친구의 카드로 산 옷, 백화점에서 받은 선물, 주말마다 가는 고급 레스토랑. 은지는 그것들을 나열하며 지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마치 지수가 부러워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 시절 지수는 그것도 그냥 넘겼습니다. 오래 힘들었으니 이제 좀 행복해하는 거겠지라고.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지수의 집에서 셋이서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준혁과 은지 그리고 지수. 오래전부터 이런 자리가 있었고 지수에겐 그게 아무렇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준혁도 은지를 지수의 오랜 친구로서 당연히 잘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지수는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지가 준혁에게 이야기를 건넬 때 그 거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테이블 너머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말하고 준혁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뭔가 부드럽고 친근했습니다. 지수가 자리를 비워 주방에 갔다 오는 짧은 시간에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오래된 친구끼리 편한 거겠지. 준혁도 사람 좋게 대하는 성격이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렇게 그날의 느낌을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은지의 행동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지수에게가 아니라 때로는 준혁에게 직접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지수의 생일 선물로 뭐가 좋을지 묻는다거나 함께 아는 지인의 안부를 묻는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준혁은 지수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전해줬고 지수는 그것도 그냥 넘겼습니다. 어느 날은 셋이 같이 나간 자리에서 은지가 준혁의 팔에 손을 얹으며 걷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사진을 찍으며 자연스럽게 어깨를 기댄 순간도 있었습니다. 은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고 준혁은 어색하게 거리를 뒀습니다. 지수는 그날 집에 돌아와 준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혁은 지수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도 불편하다는 것,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것. 준혁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고 지수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 시기에 은지가 지수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여전히 절친이었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지수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 따뜻한 음식을 사들고 나타났고, 지수가 감기에 걸렸다고 하면 약을 챙겨보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친구였습니다. 그 다정함이 지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불편하다고 느끼면서도 20년 우정이라는 무게가 그 감정을 자꾸 눌렀습니다.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이 친구가 나를 배신할 리 없잖아. 그런 생각들이 지수의 직감을 계속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지수가 전혀 모르는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은지와 준혁은 지수가 없는 자리에서 따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처럼 포장된 만남이었습니다. 은지가 근처 지나다 연락했다거나 같은 방향이라 잠깐 동행했다거나, 준혁은 그 만남들을 지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이유를 나중에 준혁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하면 지수가 상처받을 것 같았고 자신이 먼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선을 그으려 했다고. 하지만 말하지 않은 그 침묵이 이미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는 두 사람이 자신의 눈밖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어떤 진실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아주 조금씩 일상의 틈 사이로 스며들어 어느 날 한꺼번에 무너지는 방식으로 옵니다. 지수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하나씩 따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감지한 것은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람이 울렸고 지수는 우연히 잠금 화면에 뜬 이름을 봤습니다. 은지였습니다.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알람이 연속으로 3번 울렸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자연스럽게 전화기를 집어들며 화면을 확인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불쾌함이 가슴 어딘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후로 지수는 조금씩 주변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되감기를 하듯 지난 몇 달의 기억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은지가 준혁의 이름을 부를 때 왜 항상 이름을 직접 불렀을까? 같은 자리에 있어도 지수는 오빠라고 했지만 은지는 한 번도 형부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준혁 씨 또는 그냥 준혁아였습니다. 그 호칭이 조금씩 짧아져 갔다는 것을 지수는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날들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은지가 준혁 옆에 서 있는 각도, 기대는 방식, 시선이 향하는 곳. 지수는 당시엔 그냥 넘겼지만 사진 속 은지의 표정은 지수를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기억해냈습니다. 준혁이 가끔 늦게 들어오던 날들을. 야근이라고 했던 날들 중 몇 번은 지수가 준혁 회사 동료에게 우연히 들은 이야기와 시간이 맞지 않았다는 것을. 지수는 준혁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차분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약간 흔들렸습니다. 은지와 따로 만난 적 있냐고. 모임 밖에서. 준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하나의 대답이었습니다. 준혁은 이내 인정했습니다.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다고. 은지가 연락해서 잠깐 본 적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선을 그으려 했다고. 지수는 그 말을 들으며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이상한 공허함인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섞였습니다. 준혁의 눈빛은 진심으로 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질문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날 이후 지수는 은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지가 연락을 해왔을 때 지수는 예전처럼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짧게 답장하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미뤘습니다. 은지는 그것을 눈치챈 듯 처음에는 더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요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지수는 그 말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꺼내는 순간
20년이라는 시간이 전혀 다른 색으로 다시 그려질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지수는 은지와의 지난 시간들을 하나씩 다시 열어봤습니다. 지수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은지의 표정. 지수가 승진 소식을 전했을 때 은지는 웃었지만 그 다음날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지수가 준혁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SNS에 올렸을 때 은지는 댓글 하나 없이 이틀 뒤 갑자기 오랜만에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반대로 지수가 힘든 시절이었을 때 은지는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준혁과 작은 다툼이 있었을 때, 몸이 아파서 며칠 기운이 없었을 때, 은지는 그 타이밍을 귀신같이 알았고 위로의 말과 따뜻한 손길로 나타났습니다. 지수는 그것이 다정함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은지에게 지수의 행복은 불편함이었고 지수의 불행은 위안이었다는 것을. 그 사실이 지수를 가장 무너지게 했습니다. 배신은 두 가지였습니다. 남편의 것, 그리고 친구의 것. 그런데 지수에게 더 깊이 박힌 것은 친구의 배신이었습니다. 준혁의 잘못은 명확한 사건으로 존재했지만 은지의 배신은 20년이라는 긴 시간 전체를 다시 쓰는 것이었으니까요. 내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서 함께 웃어주던 그 얼굴이 사실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그 상상이 지수를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어떤 일들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것입니다. 준혁과 은지 사이의 일도 그랬습니다. 그 무렵 지수는 지방에 있는 가족 일로 하루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잡혀있던 일이었고 준혁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큰 걱정 없이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준혁이 현관까지 나와 배웅을 해줬고 잘 다녀오라는 말과 함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지수는 그 손길이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에게 은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밥이나 먹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혁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요즘 많이 힘들다며 잠깐만 봐도 된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짧게 보고 일찍 들어가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수와 자주 가던 동네 근처가 아닌 조용한 다른 곳에서 만났습니다. 그 선택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술로 이어졌습니다. 은지는 그날 유독 많이 마셨습니다. 처음엔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냈다가 어느 순간 이야기가 과거로 자신의 외로움으로 흘러갔습니다. 준혁은 자리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은지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혼자 집에 보내기가 걱정됐습니다. 그 걱정이 그날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낯선 공간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집과 달랐습니다. 옆에는 은지가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은지는 자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에게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잘 잤어? 오늘 저녁에 들어가라는 문자였습니다. 준혁은 그 문자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보내는 손이 멈칫거렸습니다. 응, 잘 잤어. 조심히 와. 그날 이후 준혁은 스스로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은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연락이 오면 짧게 끊었습니다. 지수 앞에서는 평소처럼 굴었습니다. 아니,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더 친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수는 그 다정함이 갑자기 달라진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요즘 준혁이 자상해졌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그냥 지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연락이 뜸해지자 은지는 더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점점 직접적인 말들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자는 요청, 그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말,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장황한 이야기. 준혁은 대부분 묵묵히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은지의 메시지 톤이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지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일상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준혁은 저녁마다 집에 왔고 지수와 밥을 먹고 드라마를 보고 잠들었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가끔 연락을 해왔고 지수는 그것을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표면 아래 무언가가 조용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그렇게 다가옵니다.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준혁이 은지의 연락을 끊으려 할수록 은지는 다른 방식을 꺼내들었습니다. 처음엔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그날 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긴 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준혁은 그 메시지들을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하는 것 자체가 연결을 이어가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은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혁의 핸드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지수한테 다 말할 수도 있어. 준혁은 그 문장을 읽으며 손이 굳었습니다. 이후 메시지들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지수에게 연락하겠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잘 알 것이라는 것. 은지는 직접적인 요구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자신을 혼자 두지 말라고. 준혁은 지수에게 말해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지수를 잃을까봐. 지수가 감당하기 어려울까봐. 그 두려움이 다시 한번 침묵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은지는 지수에게도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다정해진 연락들, 만나자는 제안들, 오랜 추억을 소환하는 말들. 지수는 처음엔 바쁘다며 거리를 뒀지만 은지의 연락이 이상하리만큼 잦아지자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은지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처음엔 평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어느 순간부터 묘한 말들을 끼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에 대한 이야기, 그를 잘 챙기고 있냐는 질문, 요즘 둘 사이가 어떠냐는 탐색. 지수는 그 말들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의미를 파악하기엔 너무 모호한 수준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수는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은지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아느냐고. 준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준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나 할 말 있어. 그 말 한마디가 지수의 세계를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은지와 따로 만났던 것, 그날 밤의 일, 이후 이어진 메시지들, 그리고 협박에 가까운 압박까지. 말하는 내내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고 지수는 그 말들을 다 들으면서도 아무 표정도 짓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수는 한참이 지나서야 물었습니다. 은지가 협박을 했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그 순간 분노보다 먼저 어떤 차가운 명료함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껏 모호하게만 느껴졌던 수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하나의 선명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은지는 우연히 선을 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회를 기다린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20년이라는 우정의 시간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옆에 있었지만 지수는 말이 없었고 준혁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전에 없던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말이 없어서 편한 침묵이 아니라 말을 꺼내는 순간 무언가 더 크게 무너질 것 같아서 참는 침묵이었습니다. 지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은지와의 시간들을 하나씩 꺼내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중학교 때의 은지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친해졌을 때 은지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밝고 재미있었고 지수는 그런 은지 옆에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둘은 금방 친해졌고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까지 이어지는 우정이 됐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지수가 은지 덕분에 위로받은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가짜였던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지수는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 속에 자꾸 걸리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지수가 대학 입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은지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수가 먼저 연락을 하자 은지는 요즘 바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만난 자리에서 은지는 자신이 원서를 넣었다가 떨어진 학교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냈습니다. 지수는 그때 처음으로 어색함을 느꼈지만 금방 잊었습니다. 지수가 첫 직장에서 빠르게 팀장 대리를 맡게 됐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은지는 웃으며 축하했지만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연락이 뜸했습니다. 지수가 어떻게 지내냐고 문자를 보내면 짧고 건조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준혁을 처음 소개해줬을 때 은지의 반응이 지금 기억 속에서 새롭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별 반응이 없다가 준혁의 외모와 성격을 알게 된 이후부터 자꾸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려 했다는 것. 그것도 지수가 초대해서가 아니라 은지 쪽에서 먼저 끼려 했다는 것. 지수는 머릿속에서 이 조각들을 맞추다가 눈물이 나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울고 싶어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슬픔이 너무 크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지수의 몸이 지금 그랬습니다. 20년이 무너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은지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 할 말이 있다고. 은지는 너무 빠르게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빠름이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수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냐고, 무슨 일 있냐고. 그 말을 하는 은지의 얼굴은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보는 순간 지수는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신 아주 짧고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나 다 알아. 은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수는 그 표정에서 수많은 것을 읽었습니다. 당황함, 계산, 그리고 아주 잠깐 너무 빠르게 스쳐가서 잡을 수도 없었던 어떤 안도. 마치 이게 드디어 끝나는구나 하는 것 같은. 지수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로 만난 것, 그날 밤의 일 이후 메시지들, 그리고 협박. 지수가 말하는 동안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수는 그 침묵을 하나의 대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수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준혁한테도 나한테도. 은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20년 우정의 마지막 장면은 드라마처럼 격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말없이 등을 보이며 걸어가는 조용하고 차가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지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지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차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공동 지인들을 통해 안부를 전하려 했고 SNS에서 지수의 게시물에 반응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수는 그것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은지는 지수의 지인 중 한 명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은지의 방식으로, 은지의 버전으로. 그 이야기는 돌고 돌아 지수에게까지 닿았습니다. 은지가 전한 버전에서 지수는 냉정하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끄는 사람이었고 은지는 억울한 피해자였습니다. 준혁과의 일은 은지의 말 속에서 불분명하게 처리됐고 강조된 것은 지수가 20년 친구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아팠습니다. 배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그 무렵 스스로에게 자꾸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나는 몰랐을까? 진짜 몰랐던 걸까? 알고 싶지 않았던 걸까? 20년이라는 시간은 눈을 가리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오래된 관계를 의심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보이는 신호들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지수가 그랬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올 때마다 내가 예민한 거겠지, 오래된 친구잖아 하며 그 감각을 덮어버렸습니다. 그 습관이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가장 오래 생각한 것은 은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선을 그으려 했다는 것도 어쩌다 무너졌다는 것도. 하지만 그 말들이 지수의 상처를 없애주지는 않았습니다. 지수는 준혁을 원망했습니다. 그 밤을 선택한 것도 말하지 않고 혼자 처리하려 한 것도 침묵으로 시간을 끈 것도. 하지만 동시에 지수는 준혁을 아직 사랑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두 감정이 함께 있었고 그것이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수는 한동안 준혁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거리를 뒀습니다. 대화는 했지만 깊은 곳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밥은 같이 먹었지만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느끼면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스스로 시간을 갖도록 두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조심스러운 기다림이 지수에게는 오히려 더 복잡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지수는 은지가 남긴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을 삭제했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들도 폴더에 넣어 깊숙이 치워뒀습니다. SNS 계정에서 은지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20년의 흔적을 지우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간단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억들은 지우개를 들이밀어도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좋았던 기억들이 특히 그랬습니다. 그것들이 남아있는 한 지수는 완전히 단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좋았던 기억들은 기억으로 두되 그 사람을 다시 곁에 두지는 않겠다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은지와의 완전한 단절이 자리를 잡아갈수록 지수는 서서히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은지의 연락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고 은지 이야기가 돌아올까봐 주변을 경계하는 피로도 조금씩 줄었습니다. 하지만 준혁과의 관계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숙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으로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 준혁은 한참 동안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왜 그 밤을 막지 못했는지, 왜 지수에게 바로 말하지 못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준혁은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수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들으며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분노는 이미 처음보다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다른 감정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실망, 허탈함,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이 사람을 다시 완전히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지수는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그 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냐고. 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설명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그냥 실수였다고. 지수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어딘가에서 단단한 것 하나를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준혁은 바로 동의했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꺼냈고 제3자의 도움을 받으며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상담을 마치고 나오며 더 힘들기도 했습니다. 덮어뒀던 것들을 꺼내는 일은 꺼내는 순간 더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 무게를 혼자 들고 있는 것보다 함께 들고 있는 것이 낫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은지는 지수의 삶에서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공동 지인 몇몇은 은지의 편을 들었고 몇몇은 사정을 알고 나서 멀어졌습니다. 지수는 그 인간관계의 재편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억울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결국 자신의 진짜 주변을 걸러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곁에 있는 사람은 상황이 어려워질 때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은 사람들이 진짜 내 사람이라는 것을 지수는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지수는 예전보다 말이 줄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쉽게 웃던 지수가 아니라 웃을 이유가 있을 때 웃는 지수가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변했다고 했지만 지수는 그게 변한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은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준혁과의 관계는 천천히 다시 쌓여갔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의 관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층 위의 관계였습니다. 상처가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면서 그럼에도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관계. 지수는 그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오래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수가 내린 결론은 믿음은 한 번 깨지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노력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노력이 항상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의심이 올라오는 날도 있었고 이유 없이 냉랭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것을 더 이상 혼자 사귀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그 무렵부터 오래된 습관 하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감각을 무시하지 않는 것.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올 때 그것을 예민함으로 치부하지 않는 것. 관계에서 불편함이 쌓일 때 오래된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덮어버리지 않는 것. 지수는 그 감각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한편 지수는 스스로를 자책하는 일도 서서히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눈치채지 못한 것, 준혁과 은지 사이의 신호를 무시한 것, 그때 더 단호하게 막지 않은 것. 하지만 상담을 거치며 지수는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사람을 신뢰한 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 신뢰를 악용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믿은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이용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수가 가장 오래 붙들고 있던 무게가 그 생각과 함께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은지에 대한 감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분노는 시간이 지나며 무뎌졌고 그 자리에 슬픔이 그리고 결국 어떤 냉정한 이해가 남았습니다. 은지가 왜 그런 사람이 됐는지 지수는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행복을 보며 꺼지지 않는 시기와 결핍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삶인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해와 용서는 다릅니다. 지수는 이해하기로 했지만 다시 관계를 맺기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지수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지수는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한때는 이 일을 말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그게 다시 나를 무너뜨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기록이 됐습니다. 지수가 이 이야기에서 가져온 것은 하나입니다. 진짜 내 편은 내가 잘 될 때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 힘들 때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잘 될 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는 사람. 내 행복이 자신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편이라는 것을. 지수는 은지와의 시간 속에서 그것을 늦게 배웠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아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혁과의 관계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완전히 회복됐다고 말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고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불편한 것도 말하고 걱정되는 것도 말하고 때로는 상처가 됐던 기억도 꺼내서 같이 들여다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것이 지수에게는 이전에 완벽해 보이던 관계보다 더 진짜에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요즘 새로운 사람들과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습니다. 대신 더 깊이 봅니다. 이 사람이 내 기쁨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 내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웃어주는지, 그 작은 것들이 이제 지수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래된 관계라고 해서 반드시 진심인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편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관계를 의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심인 관계를 더 소중히 하라는 것. 내가 잘 될 때 함께 기뻐해주는 그 사람들을 더 깊이 보듬으라는 것. 지수는 이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던 분들도 주변 사람을 떠올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이 이야기들이 계속될 수 있는 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